안녕하십니까. 양따시교 국어 교실입니다. 오늘은 1단원 문학이라는 선물의 세 번째 소단은 순환이대라는 소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삶의 표현이고 그 삶에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과 교훈을 얻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과 교훈, 이것이 이번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문학의 가치가 아닌가. 소설 순환이대를 읽고 그 속에 담긴 바람직한 삶의 자세 그리고 역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환이대라는 소설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박만도는 아들 진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들뜬 마음에 일찌감치 역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나온다는 말에 슬며시 걱정이 되지만 설마 자기처럼 되지는 않았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한다. 만도는 젊은 시절 진용에서 파란 쪽을 잃었다. 3대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겠지. 서둘러 도착한 역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만도는 징용 나갈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지금으로부터 12~13년 전의 일이었다. 만도는 섬에다 비행장을 닫고 험난한 산허리에 비행기를 집어넣는 굴을 파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바위를 허물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하고 불을 댕기고 나서려는 찰나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되었다. 그는 넋을 잃고 굴 안으로 도로 달려들어가 바닥에 엎드리고 말았다. 쾅! 그 순간 폭음과 함께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만도는 그렇게 파란 쪽을 잃었다. 기차 소리가 들리자 만도는 벌떡 일어서 대합실 밖으로 나왔다. 기차에서 밀려나오는 사람들 사이 아들의 모습을 찾았지만 쉽게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아들 진수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아들의 한쪽 바짓가랑이가 바람결에 펄럭이고 있었다. 에라이 이놈아! 만도는 속상한 마음에 모지게 말을 내뱉고는 성큼성큼 앞장서 가는 것이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면서 주막으로 향했다. 주막에 들러 얼근하게 취해 돌아가는 길, 만도는 술 기운에 신난했던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네 우짜다가 그래 됐노? 하고 진수에게 그 정황을 묻는다. 변장하다 이래 안 드십니까? 술탄 쪼가리에 맞으심도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간이 잘라버리티도 병원에서 해. 진수는 힘없는 소리로 이래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니다 하며 한탄하지만 만도는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 사는 기다.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는 김에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하며 진수를 위로한다. 외나무 다리에 이르자 만도는 난처해야 하는 진수를 업고 건너기로 한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 이거 받아라. 진수는 두 팔로 아버지의 목줄기를 부둥켜 안았다. 만도는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갔다. 이런 부자의 모습을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가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만도와 진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과 순환을 상징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외나무 다리가 나오죠. 이 외나무 다리는 사실 장애물과 같은 존재고요. 이 장애물을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여기가 용머리째거든요.
만두 부자를 바라보는 시술이 소술자에서 용머리자로 바뀌거든요. 이것은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아버지 아들의 모습을 자연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의지를 더욱 감동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환이대의 전체적인 작품을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소설이죠. 단편 소설입니다. 그 다음 전후, 전쟁 후를 배경으로 하는 전후 소설이 되겠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물론 부분적으로 관찰자 시점이 섞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인공의 심리적, 그 다음에 상황, 과거, 현재 모든 것을 신의 입장,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배경은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직후까지의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 사투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만두부자의 어떤 이대에 걸친 순환이 이 소설의 중심 제재가 되겠고요. 주제는 개인의 순환이 아니죠. 민족적 순환,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또 가족에 대한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이 소설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특징은 일단 아버지와 아들이 겪은 사건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독특한 구조고요. 그래서 제목도 순환, 이대에 걸친 순환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현재, 과거, 현재라는 시간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기와 말하기를 적절하게 교차하여서 사건을 전개하고 토속적인 언어, 사투리를 사용하여서 좀 더 현실감, 현장감 있게 내용을 전달하고요. 사실적인 묘사, 상징적인 소재 등등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의 짜임을 보면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현재, 과거, 현재식으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 학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주요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 구성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주요 사건 전개 과정을 통해서 만도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단 부분이죠. 만도가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들을 마중 나갑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와 기쁘지만 왠지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전개 부분입니다. 기차역에 도착하여 아들을 기다리며 자신이 일제강점기 때 징용에 끌려가 한쪽 팔을 잃게 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불운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불안감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만도의 심리입니다. 자, 위기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진수가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식의 불행에 대해서 극도의 고통과 분노를 느끼는 만도. 자, 절정입니다. 만도는 주막집에 들른 뒤 논두렁길을 걸으며 진수에게서 불구가 된 사연을 듣고 아들을 위로하지요. 아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며 체념을 통해서 현실을 수용하는 만도입니다. 마지막 결말이죠. 만도가 진수를 얻고 외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용머리째가 이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소설이 끝나지요. 주어진 순환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를 가족애로 극복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또한 만도의 마음이기도 하죠. 이 작품 속에서 만도가 고등어를 계속 들고 있죠. 이 고등어의 의미와 역할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째,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부자 간의 협동을 이끌어내는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만도와 진수 부자가 겪은 순환의 내용과 그 원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만도입니다. 팔 하나를 잃었죠. 왜요? 그렇죠. 일제 강점기에 강제에 의한 징용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진수는요.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왜요? 6.25 전쟁 때문이죠. 순환의 공통점은요.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의 순환으로 인한 장래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설의 한 부분인데요. 이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 어떻게 보면 문학의 가치, 교훈,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댄 김에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네. 진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도와보았다.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서 지그시 웃어주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오줌이 마려워진다. 만도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쭈그리 앉아서 고기 묶음을 입에 물려고 한다. 그것을 본 진수는 아버지, 그 고등어 이리 주이소 한다.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볼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치 떨어져서 지팡이를 한쪽 손에 모아쥐고 다른 손으로는 고등어를 들고 있었다. 볼일을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다시 받아든다. 만도 부자가 서로에 대해 갖는 마음씨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겉으로는 소리 내어서 말하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가족애를 통한 고난 극복, 역경 극복,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도와 진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의 어려움과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돕는 자세,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남북 분단이라는 시대적 고통, 여기에 적용해서 교훈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어찌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인한 분단의 고통이지만 만도 부자처럼 남북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상생, 서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을 발휘한다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또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의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문학작품 시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정아 시인의 담쟁이입니다. 한번 낭송 들어보겠습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간단하게 담쟁이라는 시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의지적이고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담쟁이의 생명력과 의지, 또는 혼자가 아닌 공동연대를 통한 절망과 모순의 극복 의지, 이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담쟁이가 벽을 넘어가는 과정을 점층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물을 사람처럼 표현하여서 삶에 대한 태도와 교훈을 전달하고 있죠. 한다, 한다, 이런 식으로 단호한 서술어의 사용으로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짜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행과 4행은, 그 다음에 5행과 8행, 9행과 10행, 11행과 13행, 그래서 기, 승, 전, 결, 이렇게 대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담쟁이가 벽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오르고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너무 무섭다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는 입 수천 개로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시의 담쟁이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한 문장으로 적어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절망스러운 삶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끝내 극복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순환이대라는 이 소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만도와 진수,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자신에게 닥친 이대에 걸친 순환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게 서본다면, 먼저 만도는요 제 세계 2차 대전 때 팔 하나를 잃었죠. 진수는요 6.25 전쟁 때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힘을 합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죠. 이걸 통해서 순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개인의 극복이 아니라,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민족의 고난이죠. 어쩔 수 없는 고난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가족애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순환 극복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문학의 가치, 그렇죠? 극복하는 의지,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가능성,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렇죠? 교훈과 깨달음, 그 다음 이것을 우리 삶과 같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민족 분단의 상황을 한번 또 관련 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1단원 문학이라는 선물, 소단원 3, 순환 1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